이번 시간은 규칙 찾기를 알아보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건 생활 속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교재 속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핵심의 개념을 만나보면서 다양한 규칙들을 직접 발견해봐요. 핵심 개념으로 수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볼게요. 지금 이렇게 수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기준이 되는 수 하나를 딱 정해보세요. 선생님은 101을 기준이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방향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01부터 화살표 방향으로 놓여 있는 수들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이때 보니까 1의 자릿수가 1, 2, 3, 4, 5 이렇게 1씩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101부터 화살표 방향으로 그 수가 1씩 커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01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는 화살표 방향으로 놓여 있는 수들을 볼까요? 그런데 이 수들은 100의 자릿수가 1, 2, 3 이렇게 1씩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101부터 아래를 향하는 화살표 방향으로 100씩 커지는 규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그랬더니 100의 자릿수도 1씩 커지고 1의 자릿수도 1씩 커지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101부터 101씩 커지는 수의 규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규칙들을 찾아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또 다른 수 배열표에서 규칙을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는 곱하기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제일 위에 있는 수들과 가장 왼쪽에 있는 수들을 곱하여라. 이때 이와 같은 수 배열표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 걸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01에다가 11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리를 잘 맞춰서 이와 같이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더하면 1, 1, 0, 1, 1 이렇게요. 1이 너무 많이 있네요. 어떤 1을 갖다가 쓴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시 1002에다가 11을 곱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랬더니 2가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1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다시 2 그리고 0, 0, 1 더해주니까 2, 2, 0, 1, 1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2를 썼단 말입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10의 자리 숫자 2인지 1의 자리 숫자 2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를 더 계산해 보도록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1003에다가 12를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6, 0, 0, 2, 3, 0, 0, 1 더해서 6, 3, 0, 2,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6이 쓰인 것을 보니까 두 수를 곱하여 결국 1의 자리 숫자를 적어 나타낸 것이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수 배열표에서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져볼까요? 그럼 문제를 만나볼게요. 영화관 좌석 배치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영화관에 가보면 영화표에 좌석 번호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관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도를 만들어 놓았대요. 확인해보면 문제는 철수와 영희의 좌석 번호를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거든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알파벳도 보이고요. 어떤 수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제일 화면에 가까운 줄을 볼게요. 그랬더니 알파벳은 모두 A가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B, 그 다음은 C, D, E. 화면에서 제일 가까운 곳부터 알파벳이 A, B, C, D, E의 순서대로 놓여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수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수들만 보세요. 5, 6, 7, 8, 9, 10, 11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는 5부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가면서 1씩 커지는 수의 규칙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수, 그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주세요. 알파벳은 A, B, C, C입니다. 거기다가 수를 확인해 보았더니 그 수는 무엇인가요? 5, 6, 7, 8, 9. 그래서 9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죠. 자, 영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영희와 같은 경우에는요. 알파벳은 이 가로줄을 놓고 보세요. 모두 E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수를 보세요. 세로줄을 놓고 보니까 그 수가 모두 7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찾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칙을 찾아 그 답을 표현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규칙을 다 알았으니까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이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관계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면 철수 좌석에서부터 또 하나는 영희 좌석에서부터 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그렇다면 이 좌석 배치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철수 좌석에서부터 뒤쪽으로 3칸을 가라 라고 했습니다. 화면이 여기 있으니까 자,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뒤쪽 방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뒤쪽으로 하나, 둘, 셋, 아하.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 2칸만큼 간 좌석은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A, B, C, D, E, F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수는 무엇이 될까요? 세로줄을 놓고 보세요. 모두 11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니은과 연결하여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영희 좌석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영희의 좌석 번호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2, 7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4칸 간 후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뒤쪽으로 4칸을 가면 E, F, G, H, I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 수는 7로 표현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으로 한 칸을 가라 라고 얘기를 했죠. 왼쪽으로 한 칸을 가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걸까요? 바로 I, 6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이 연결하여 나타내주면 되지요. 이렇게 배치도에서 규칙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 배열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지금 이 수 배열표는요. 더하기를 이용해 준 거예요. 그런데 수 배열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규칙을 바르게 말한 사람의 이름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였거든요. 우리가 먼저 규칙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수들과 제일 왼쪽에 있는 수들을 더하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101과 19를 더해 보도록 할까요? 그랬더니 이 값은 이렇게 120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0이 쓰여져 있군요. 그렇다면 제일 왼쪽에 있는 수들을 더하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101과 19를 더해 보도록 할까요? 그랬더니 이 값은 이렇게 120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0이 쓰여져 있군요. 그렇다면 두 수를 더하여 1의 자리 숫자
숫자를 썼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하나 더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102 하고요. 예를 들어서 22를 더하였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124가 되었습니다. 4가 쓰인 것을 보니까 역시 계산 결과의 1의 자리 숫자를 쓰는 규칙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규칙을 바르게 말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진, 덧셈의 결과에서 100의 자리 숫자만 쓴 거야? 아니죠. 또 도영, 덧셈의 결과에서 10의 자리 숫자만 쓴 거야?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 친구를 한번 보세요. 수연, 덧셈의 결과에서 1의 자리 숫자만 쓴 거야.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현이라 이름을 써서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수 배열표를 보고 물음에 답할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문제 해결되었으니 이번에는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볼게요. 사각형 모양의 배열에서 규칙 찾기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 규칙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요, 그 모양을 한번 살펴봤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때 모두 그 전체적인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을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또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 사용한 것에 개수에도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좋습니다. 첫째, 이 블럭은 한 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가로로 한 개, 세로로 한 개, 그래서 전체 개수가 한 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단계를 볼까요? 가로로 두 개, 세로로 두 개죠. 그러니까 전체 사용한 개수를 표현해 줄 때에는 2 곱하기 2라 하여서 4개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셋째를 보니까 둘째보다 어때요? 가로로 하나, 세로로 하나가 더 늘어나서 가로 3개, 세로 3개, 그러니까 전체 개수는 9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규칙을 찾았나요? 다음의 단계, 넷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때 가로로 4개, 세로로 4개니까 16개라고 말할 수 있고, 다섯째에는 가로로 5개, 세로로 5개니까 25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개수에 관련한 규칙을 찾고 나면 여섯째, 모두 몇 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규칙에 맞춰서 6 곱하기 6이라 해서 아하, 36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식도 이와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는 것만 아닙니다. 뭐냐면 이렇게 각각의 개수를 표현하고 난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수들의 규칙을 찾아보세요. 1에서 3이 커지면 4죠. 4에서 5가 커지면 9고, 9에서 7이 커지면 16이고, 16에서 9가 커지면 25입니다. 따라서 여섯째라고 하면 25에서 얼마만큼 커지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11만큼 커지면 되죠. 그래서 36개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규칙을 발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계단 모양의 배열에서도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블럭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1개, 둘째는 2개가 늘어났으니까 3개가 됩니다. 셋째는 하나, 둘, 셋, 그래서 6개가 됩니다. 넷째는 셋째보다 4개가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10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어때요? 넷째보다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15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개수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1부터 시작하여 2 커지고, 3 커지고, 4 커지고, 이와 같이 5가 커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계단 모양의 배열에서도 규칙을 찾을 수 있네요. 다음 또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 찾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작은 사각형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수를 세어보면 2개, 3개, 4개, 5개, 6개 그 개수가 2부터 시작하여 1개씩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모양을 보고도 규칙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을까요?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분홍색 사각형을 기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파란색 사각형이 1개씩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규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꼭 무엇인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양하게 규칙을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보았으니 문제도 도전해 볼까요? 우리가 만나볼 문제는 도형의 배열을 보고 답해주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도형들이 단계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7개의 올 도형에서 연두색 사각형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규칙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어떤 규칙으로 표현을 해볼 거냐면 각각의 단계별로 이때 사각형의 수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첫째, 1이죠. 둘째는요, 색깔별로 구분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1, 2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셋째는 어때요? 1, 2, 3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넷째를 보니까 1, 2, 3, 4 이와 같이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 보세요. 첫째 1은 연두색입니다. 둘째에서는 연두색과 분홍색, 그 다음에 셋째는 어때요? 연두색, 분홍색, 연두색 이렇게 표현이 되죠. 넷째는 그래요. 바로 1과 3 이것이 연두색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7째, 자, 이 사각형의 수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넷째를 보면 수가 1, 2, 3, 4 이렇게 4까지 표현이 되었잖아요. 따라서 7째는요. 그 수가 1, 2, 3, 4, 5, 6, 7 이렇게 구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짝수째 단계에서는 1과 3이 연두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볼게요. 1, 3, 5, 그리고 바로 7 이것이 연두색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7째 올 도형에서 연두색 사각형은 이 수들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에다 1을 더해서 16이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개네요.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이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규칙을 발견해서 문제 해결해 보세요. 이번에는요, 역시 도형의 배열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색깔에 관련된 것도 보이고요. 또 도형의 전체적인 방향, 가론지, 세론지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질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관계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로 모양, 세로 모양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 그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규칙을 발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세로 모양, 가로 모양, 세로 모양, 가로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넷째 도형은 가로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단계를 보면 홀수째 단계는, 즉 첫째, 셋째는 세로 모양이고요. 짝수째 단계는 가로 모양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섯째 도형은 바로 세로 모양이 되어야 하고 여섯째 도형은 짝수째, 따라서 가로 모양이고요. 일곱째 도형은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 모양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양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모양의 규칙을 발견하고 해결해주는 문제였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어떠할까요? 8째 올 도형에서 파란색 사각형과 분홍색 사각형은 각각 몇 개일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첫째 한번 보세요. 사각형의 수가 3개죠. 둘째는 4개고요. 셋째는 사각형이 5개예요. 넷째는 사각형이 6개입니다. 그런데 이때 짝수째 한번 볼까요? 사각형이 4개인데 이때 파란색이 2개고 분홍색이 2개입니다. 또 넷째, 이 짝수째 한번 보세요. 전체 사각형의 수는 6개인데 파란색이 3개고 분홍색이 3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짝수째 단계에서는 파란색과 분홍색의 수가 서로 같게 될 거란 말입니다. 8째, 이거 짝수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수가 놓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전체 사각형의 개수를 보세요. 3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많아지고 있죠? 따라서 5째, 7개고 그 다음은 8개, 9개, 10개. 그러니까 8째 사각형의 수는 10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둘의 개수가 같아야 하는 거니까 각각이 5개로 표현된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선생님과는 다른 규칙인데 답은 같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